구석기 시대의 슬기사람.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의 고인류 화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반도에서 고인류가 등장한 흔적들을 한번 유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청주 두루봉 유적에서 출토된 흥숙을 발견 당시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소위 흥수아이라고 하는 고인류 화석이 나왔어요. 채석장에서 나왔는데 1980년대 초에 여기서 나온 흥수아이라고 하는 고인류 화석은 사실 그것을 처음 발견한 김흥수라고 하는 그 인부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조사한 고고학자가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1980년대 초에 우리 학계에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 때의 어떤 그런 발견된 인골 화석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크게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흥수아이, 이 흥수그룹에서 나온 이 고인류 화석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흥수아이가 발견 당시의 모습인데 상당히 머리가 크죠?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전체 모에 비해서 이제 이 두형이 굉장히 두개골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 대해서 처음 발견을 했던 그 충북대학교의 교수는 이것이 구석기 시대의 화석 인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었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 조선 후기의 인골이다라고 그런 학계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초만 해도 한국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석 인골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구석기 시대 인골이 아니라 조선시대 인골이다라는 그런 또 아주 상반된 그런 또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인골치고는 상당히 인골이 굉장히 잘 남아 있어서 사실은 발견 당시부터 여러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구석기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 발견된 인골이라고 할 정도로 이만큼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는 지금 상당히 아직 우리나라 학계에서조차도 좀 혼란이 있고 연구자들마다 좀 시각이 갈리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흥수아이라고 하는 그 인골이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논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 복원한 동상인데요. 흥수아이를 이제 지금의 기술로서 이렇게 아이 모양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구석기인의 모습일까? 아니면 조선시대 후기의 어린아이의 모습일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공간에서 생활을 하였을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서 생활하였으며, 구석기 후기가 되면서 막집과 같은 엉성한 집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던 그 고인류 화석들을 한번 도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 구석기 시대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유적들입니다. 북한의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이라든지 역포 대연동 동굴이라든지 이런 동굴들에서 이렇게 덕천 사람, 승리산 사람, 역포 사람 등등의 호모사피엔스, 또 한 단계 더 진화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런 인골 화석들이 북쪽 지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쪽 지역에서는 1981년에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에서 상시 사람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단계의 인골 화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엔 2002년에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에서 그 화산 용암재와 함께 화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화석 인골이 나왔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이것이 호모사피엔스보다 앞서 있었던 고인류인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고인류 화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계 학계에서는 그렇게 공감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에서 기원전 30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석기 시대 유적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충분히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고인류 화석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와 같은 현생 인류와 관계된 고인류 화석만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학계에서 이렇게 인류 화석과 관련되어서 많은 인류 화석이 출토되게 되면서 북한 학계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본토 기원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우리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전기의 원인, 이게 이제 호모 하빌리스 단계인데요. 호모 하빌리스 단계의 원인,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고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단계의 신인 등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 등장해서 지속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선 옛 유형 사람, 그러니까 조선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본토 기원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호모 하빌레스나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고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해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했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 기원설이 세계학계에서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독특하게 바로 구석기 전기 초기부터 호모 하빌레스 단계부터 원인 단계부터 한반도에 계속해서 우리 조선 옛 유형 사람, 한민족, 조선민족의 기원인 그런 고인류가 살았다라고 봐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학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례가 없는 독특한 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계학계에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구석기 시대 전기는 지금보다 기온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랭 건조해서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화한 날씨였어요. 나머지 지역은 적도 부근의 그런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빙하로 덮여 있었던 열악한 추운 한랭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류가 생활하고 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렇지만 적도 부근에 있었던 바로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만이 다른 지역보다 좀 기온이 온난하다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또는 호모 하빌레스와 같은 고인류가 거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점차 이들이 호모 에렉투스, 직립 보행을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추운 지역까지, 이른바 극동 지역까지 퍼지게 된 것이거든요. 가까운 이제 북경 지역에서 발견된 북경 원인이 있죠. 바로 북경 원인이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어떤 고인류인데, 그 호모 에렉투스 단계가 되면 이제 호모속 고인류가 이 동아시아 극동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세계학계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호모속이 점차 직립 보행을 하게 되고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추운 먼 지방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인류가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세계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북한학계는 특이하게 구석기 시대 초기부터, 구석기를 처음 만들어 쓴 호모 하빌레스 단계부터 본토에서, 한반도 본토에서 인류가 기원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북한학계의 특징은 우리 한민족, 북한에서는 조선민족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다 보니까 조선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조선민족의 기원이 어떤 단일한 혈연 집단에 의해서 계속 계승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이런 본토 기원설을 주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토 기원설은 단순히 학술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라기보다 슬라이드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70년대 이후에 북한학계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그런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북한의 어떤 헌법에도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을 정도의 공식 통치 이념인 것인데, 그럼 북한의 어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민족, 한민족의 기원도 그런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기원해서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북한학계의 본토 기원설이고, 북한 지역에서 인류 화석, 고인류 화석이 많이 조사되어지고 그것이 강조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토 기원설은 역시 이런 주체 사상의 영향인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북한 정권의 어떻게 보면 좀 정통성이랄까요? 민족사적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학설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학술적인 어떤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학설이라고 여러분이 보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그런 주체사상 관계에 있는 그런 정치적 학설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화석의 종류가 굉장히 현재 좀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 출토 화석이 대부분이 호모사피엔스 단계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인골이 아직까지는 아직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도 본토 기원설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석기 시대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수렵 채집을 해서 이동 생활을 했죠. 자, 이동 생활을 했다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이어져 온 현생 인류에 과연 직계 조상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일단 의문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이 아닌 이동 생활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과연 우리 선조가 되는 주민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정주,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직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분자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미토콘드리아 DNA와 Y 염색체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한국인의 구성을 보게 되면 북방 계통이 한 70%, 남방 계통이 30%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한국 선사문화의 혼종성을 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통의 문화가 섞여 있듯이 한국인의 유전적 성분도 북방, 남방이 섞여 있단 말이죠. 한반도에서 갈라파고스처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 각 지역으로부터 여러 다양한 계통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원시 한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토기원의 그런 민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반도 발견 인류화석은 주로 북한의 동굴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현재까지는 대체로 호모사피엔스 단계 이후의 인골이 확인되었다는 거. 물론 북한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고 주장을 합니다만 학계에서 세계학계에서 아직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인류 화석의 어떤 출토 상황을 볼 때 북한학계에서 주장하는 본토 기원설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보다 앞서는 단계의 고인류 화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그 이전에 호모 하빌레스, 호모 에렉투스 단계부터 계속 인류가 정착해 살고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본토 기원설은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주체사상과 관련된 굉장히 정치적인 학설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학문적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